자, 이제 법률행위 해석 가볼까요? 자, 기본 판례 1번은 별표입니다, 별표. 자, 이 내용은 이거예요. 자, A가 갑토지도 가지고 있고, 을토지도 가지고 있어요. 이쪽에 이제 갑토지고, 이쪽에 을토지예요. A하고 B는 이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하려고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집원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에는 을토지로 표시하고 말았어요. 원래는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집원에 관해서 서로 착오를 일으켜서 을토지로 표시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969의 39 집원이고요. 이게 969의 36 이렇게 돼 있어요. 39, 36이니까 착각을 일으키기 딱 좋은 집원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서에는 39를 써야 되는데 36으로 쓰고 말았다 이겁니다. 근데 을토지를 계약서에 표시했어요. 을토지에 대해서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 위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원칙을 골라라. 그러면 이걸 찾아야 됩니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을 골라야 됩니다. 자, 오표시 잘못된 표시라도 무해,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무해의 의미를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무해, 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을토지로 잘못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갑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서요. 집원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걸 집원 착오 사안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원 착오 사안. 이 사건의 이름을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를 따서 집원 착오 사안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맨 끝에 쌍방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이상 위 매매 계약은 무슨 토지에 관해서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갑토지입니다. 갑토지. 자, 그러면 대신 이제 B에 대해서는 무슨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죠? 을토지죠. 이 을토지는 계약의 목적물로 하려고 한 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B 앞으로 을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예요. 여기는 물권행위 없이 등기만 이루어진 경우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이것도 별표예요. 별표. 자,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 그것까지 밑줄하시고. 자, 이건 그리지 말고 칠판만 보세요. 자, 갑이 병이라는 사람과 법률행위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행위자고 그다음 병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근데 갑이 이제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을의 명의를 빌렸다는 겁니다. 요 을이라는 사람이 명의인이에요. 그럼 실제 계약서에는 갑이 나와요? 을이 나와요? 을이 나오죠. 이 사람 명의인. 근데 행위는 누가 한 거예요? 갑이 한 거예요. 그러면 요 갑과 을 중에 누가 계약의 당사자이냐 이겁니다. 이게 당사자 확정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밑줄 할까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고 있어요? 그럼 일치한 대로 당사자를 확정하면 됩니다.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네 번째 줄,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구의 입장에서 계약의 상대방을 확정해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았을 것이냐 이에 따라서 확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과 병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병입니다. 병.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판례 1번 가세요. 별표. 자, 우리 민법은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표시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의사주의도 아니고 표시주의도 아니죠. 절충이죠. 절충. 절충주의인데 두 가지 중에 뭘 기본으로 하고 있죠? 표시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의사주의를 가미한 절충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주의가 기본이에요. 그럼 표시주의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 대상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 내심의 의사